지난번에도 사실은 부결 전망이 우세했는데 예. 제가 보면 변수가 생긴 게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SNS 글을 올려버린 거. 그거 보는 순간에 제가 완전히 뿜었거든요. 빡 예. 근데 본인이 나서가지고 부결시켜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혀버린 거거든요. 내가 볼 땐 쫄아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란 반드시 구속입니다. 저거는 100% 구속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당대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이미 진작에 구속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당 대표라는 것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판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과 관련해가지고 측근 전원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 포함해서 21명이 구속 기소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범죄가 이재명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이루어질 수 없는 범죄인 거죠. 근데 이걸 구속영장을 안 내둔다? 그럼 판사가 이상하죠. 자, 오늘 그나저나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현재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교수님, 구속일까요? 기각일까요? 아니 그렇게 묻지 마세요. 단독적. 지난번에도 사실은 부결 전망이 우세했는데 예. 제가 보면 변수가 생긴 게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SNS 글을 올려버린 거. 그거 보는 순간에 제가 완전히 뿜었거든요. 빡 뿜어가지고 야 진짜 급하구나. 근데 그것이 아마 그 비명계를 격분시킨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딱 보면 두 명이 기권해서 찬성으로 돌아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글을 안 올렸으면은 두 명 정도 그냥 기권으로 머물 수도 있었거든요. 빡쳤네요. 그렇죠. 빡친 거죠. 그리고 그 전날 그 박강원 대표가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재명 측에서 그 거래를 제안한 것 같아요. 뭐 통합일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친명 비명 가르지 않고 공정하게 공천을 주겠다, 이런 거래를 내건 거죠. 그랬는데 이제 박강원 대표 입장에서 아니 지금 공천 문제가 아니라 당신 단식이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이 약속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대표가 직접 3개월 전에 약속을 했고 6월 달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그다음에 한 달 있다가 전원 168명 전원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내놓겠다고 또 선언까지 했었어요. 그걸 뒤집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다. 라고 해서 그 결렬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이 올라오니까 다들 격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예상과는 다르게 통과가 된 것 같고, 참, 만약에 이재명이 여기서 차라리 가결시켜달라. 아니면 아무 말을 안 했거나, 라고 했으면 이게 부결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잖아. 그래도 본인이 또 저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래, 이번에 한 번 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나서가지고 부결시켜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못했을까? 내가 볼 땐 쫄아버린 거예요. 왜 검찰 갔거든. 검찰 갔는데 뭘 들이대는 겁니까? 가서 이 사람이 뭐 하러 간 거예요? 검찰에 무슨 증거 들이대나 그거 보러 간 거, 염탐하러 간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 말도 그거잖아요. 검찰이 아무 증거도 못 내놨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술을 최대한 안 합니다. 싸우려면 법정에 싸우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미루고 막 조퇴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면 진술서로 가름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는 철저히 안 뚫어놓고 상대가 무슨 얘기를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 걸 염탐하러 갔는데 그때 그 공문을 딱 내는 거예요. 100만 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란 반드시 구속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거는 100% 구속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당대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이미 진작에 구속됐고 100% 구속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당 대표라는 것이잖아요. 제1야당의 대표라는 것들. 이것 때문에 사실 판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시민이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젠가? 옥중 결치하세요. 옥중 출마하세요. 그러니까 옥중이란 말 하잖아. 그러니까 그들도 벌써 이게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들 스스로도 판단하는 거라고. 교수님, 근데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넬슨 만델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구속영장 실체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혐의, 성남시장 시절의 백현동, 그리고 민주당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 비리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일단은 범죄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과 관련해가지고 측근 전원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 포함해서 21명이 구속 기소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질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배임 횡령인데 액수들이 엄청 나갔기 때문에 중범죄예요.
근데 이 모든 범죄가 이재명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이루어질 수 없는 범죄인 거죠. 라고 하면 범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있는 거고요. 소명은 됐거든요. 왜냐하면 증거들이 나오고 지금 재판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유죄 판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김인섭이가 70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김인섭이가 70억을 왜 받았어? 뭘 해줬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해준 건 말하면 성남시한테 청탁을 넣은 거래요. 예. 그 청탁을 누가 받아준 거예요? 이재명이 받아줬거든. 근데 이 사람이 모두 다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범죄 사실 자체가 이미 다 소명이 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요번에 그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딱 증거 부분을 읽으려고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막 발광을 하면서 못 읽게 만들었잖아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못 들었단 말이죠. 그걸 내가 봤거든요. 심지어는 김진표 의장도 요약해 주세요 그러면서 네.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증거,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건 또 모든 증거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또 비장의 카드들은 몇 개 더 들고 있겠죠. 예.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못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의원들한테는 그 배포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문건이 이제 흘러 저한테도 이제 들어왔는데 보게 되면은 증거가 이런 겁니다. 예컨대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는 김인섭을 갖다 2010년 10월 이후 2010년에 당선한 이후에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2014년 재선 때 이 사람이 선거 사무실을 얻어줬거든요. 그 다음에 뭐까지 하냐면 차명으로 1,000만 원 후원까지 했어요.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그 다음에 선거 사무실을 어떻게 얻어줘요? 남의 이름으로 얻어줬거든요. 예. 그때 건물주. 그 다음에 그 선거 사무실 빌릴 때 남의 이름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름 빌려준 사람. 이 사람들의 진술이 확보가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이재명 선거 사무소로 쓰기로 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좌가 나왔어요. 계좌 추적해가지고 1,000만 원 보낸 게 딱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김인섭 모른다라는 일단은 이재명의 말은 거짓말이 돼버린 거란 말이죠. 인지 부인이 실패를 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이미 성남시의 허가방으로 별명이 허가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2015년에 그 청탁건과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한테 청탁해 가지고 이미 구속까지 됐던 사람이거든요. 살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2015년에 성남시에 청탁을 넣어가지고 구속이 돼. 인허공권자는 누굽니까? 이재명인데. 이런 일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인섭의 청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그 성남시 공문들이 있잖아요. 모든 공문들이 다 확보가 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는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 여기 공공개발하겠다라고 자기가 공언하고 SNS까지 올렸는데 김인섭이 딱 청탁하니까 그다음부터 다 바뀌거든요. 그게 모든 순서대로 다 공문대로 그대로 공문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로 인해서 덕을 봤던 누굽니까? 정바울이란 놈. 그다음에 아시아 디벨로퍼죠. 네. 그다음에 그 브로커 노릇을 했던 김인섭. 얘네들이 자백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청탁을 넣었다. 그래서 그 청탁 대가로 김인섭한테 200억을 줬어. 200억을 주기로 했는데 그때 김인섭한테 뭐라고 들었냐면 100억은 자기가 먹고 김인섭 본인이 먹고 100억은 정진상 이재명한테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거예요. 근데 불법 성공 관련해 가지고는 뭐 김성태 진술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딱 보니까 그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 사업을 했을까?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보증설 줄 테니까 너 지금 500만 달러 투자해라. 투자할 수 있으면 5천만 달러도 해라. 왜냐? 이게 일만 잘 풀리게 되면 이게 5조로 돌아올 것이다. 너 그럼 재벌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이화영이 한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테니까 지금 투자하는 것은 따따불이다 이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북한과의 사업은 무조건 잘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 모든 그 북한과의 사업들, 히토류부터 모든 사업들을 너한테 줄 거다. 그럼 네가 뭡니까? 이거 5조 이상이 되는 거고, 그럼 너는 재벌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달러가 아까워하지 말라. 5천만 달러라도 너는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어떤 공공기관의 보증 없이는 어떻게 돈을 막 보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근데 이화영은 이제 뭐를 했냐면은 거기 가려면은 출장 계획서를 보내야 되거든요.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장 가겠습니다. 사유는 뭐냐? 그 쌍방울하고 북한에 그 협약식 하는데 거기 내가 참여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뭐 해야 돼? 출장 보고서를 또 쓰게 돼 있거든요. 출장 보고서에는 사진까지 김성태랑 걔네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까지 해서 낸 거예요. 예. 경기도가 아무 관계 없다면 거기는 왜 가며 사진을 왜 찍으며 그 보고는 왜 하며 그렇잖아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내부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한 6개월에 걸쳐가지고 아주 졸라댔어요. 북한을 갖다가 방북하게 해달라고. 방북 요청을 4건을 보냈고 다 이재명이 결재한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결재가 돼서 그걸 4차례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방북에 이제 몸이 달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방북 비용은 누가 됐습니까? 쌍방울 했다는 거죠. 네. 쌀 100만 톤을 갖다 보내주기로 했다. 방북 대가로. 그게 경기도 공문으로 나오고 거기다 자기가 결재를 하고 이걸 딱 검찰에 딱 들이대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모르는 거고 이화영이 다 한 거다. 상식적으로 2천억이에요. 2천억의 재정이고 예산인데 2천억의 재정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그 사업을 평화부지사라는 사람이 경기도 도지사 모르게 했어? 그것도 경기도정을요. 그다음에 자기가 결재를 했는데 그걸 자기가 모른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 이화영 이미 다 뭐 차고 넘친다는 이런 넘친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위준 교사 같은 경우도 너무 분명한 게 아니 녹음 테이프가 있어요. 이재명이가 자기가 막 그래 이렇게 좀 얘기해달라고 이 사람 기억 안 난다.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재명을 끼워넣기로 한 걸로 이렇게 말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좀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밖에도 뭐가 있냐면 입을 맞추려고 수많은 사람들 공무원들부터 계속 그 회유하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회유가 강압을 하는 그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되는 거예요. 증거인멸의 이제 결의가 되는 거죠. 예.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런데 이걸 구속영장을 안 내준다? 그럼 판사가 이상한 거예요.